예. 이번에 온라인 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이 조금 잠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어제 저녁 모임은 잘 하셨어요? 예. 예. 어떤 모임이셨어요? 카네기 우리 그. 카네기. 모임. 예. 데일 카네기 모임인 거죠? 예. 그러시구나. 원래가 11년째. 예. 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냥 모여서 기본적으로는 뭐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원래 이제 거기 데일 카네기에서 보통 하는 형태로 자기 있지, 자기가 지내온 거, 자기 이슈 있는 거 뭐 이런 거 돌아가면서 쭉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뭐 식사하고 이런 식이고. 대부분은 이제 그 할 때는 모임들을 뭐 각자 사업장이나 이런 데 돌아가면서 병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하기도 했고. 그게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현장 가서 느끼는 느낌하고 이게 또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얻는 정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 교육받을 때는 한 50명 됐는데 지금은 그 한 20명 밑으로 몇 명 되는데 뭐 결국은 이제 그렇게 10년 넘게 만나니까 완전히 형제간처럼 그렇게. 기수별 모임. 예, 기수별로. 우리 전체 모임에는 참여 안 하고 기수별 모임만. 그렇게 하시는구나. 방송은 혹시 켜셨어요? 예, 시작했습니다. 네네. 정병원 대표님은 공부 어떤 쪽으로 하기로 하셨어요? 뭐랄까, 하여튼간에 판매되는 쪽으로 두 가지입니다. 네. 중급보고 판매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방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뭐 툴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안 하고요. 옛날에는 아니요. 블로그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블로그가 아니고 직접 카드 뉴스 이런 식 만드는 것 등등. 콘텐츠. 예. 콘텐츠 만드는 거 말고 또 다른 거는요? 그다음에 마케팅. 예, 판매 쪽에. 예. 아직 시작 안 하셔서. 예. 7월중에 시작합니다. 예. 그러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영민님이 아직 안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끼리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활용 AI 쪽 제일 최근에 하신 거, 제일 최근에 하셨던 거 직접 해보신 거라든가 아니면 뉴스로 들으신 거라든가 찾아보신 거 또는 이제 교육 같은 데서 이렇게 들으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정병원 대표님은 어떤 쪽으로 제일 최근에 쓰셨어요? 예, 유튜브에 브루라는 동영상 만드는 방법을 보기만 했습니다. 직접 실행은 하지 않고 보기만 해놔서 그리고 또 릴리스에다가 내용을 좀 추출하는 데까지만 일단 안 가져오고 그대로만 했습니다. 추출하시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재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재근 국장님은 공원장님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병원 대표님 브루 쪽은 그러면 동영상 그쪽 관련해서 작업하시는 건 어떤 쪽 작업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작업하는 것은 아직 생각 안 했고요. 아직은 없으시고. 예. 일단 그 내용만 한번 알아보려고 일단 유튜브에서 확인만 했습니다.
예, 유튜브 하실 때 추출하는 도구들이 요새는 되게 많잖아요. 예, 예. 대부분 다 해주니까 유튜브에서 내용 추출을 잘 해주는데 그 겉보기로 이렇게 좀 화려하게 뽑는 거는 그 릴리스가 괜찮기는 해요. 예, 예. 예, 근데 무료로 쓰시는 거는 5회로 제한이 되고 빠른 게 예. 예, 그다음에 그 5번 지나면 곧바로 또 이제 그 10분 있다가 보라고 해요. 예. 뽑아는 주는데 근데 그것도 또 한 10개 뭐 대충 좀 그 정도 지나면 20분 후에 또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수록 쓰기가 좀 많이 불편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주변을 봤더니 또 많이 쓰시는 거는 펠로 있죠. 예. 펠로 쓰고 계신가요? 폰에만 저장해놓고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장님이 펠로 조금 쓰시던 것 같은데 펠로 영상 쪽으로 해서 써보셨어요? 아니, 영상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 안 써보셨어요? 그럼 화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펠로 뭐 들어가는 데까지는 다 아실 테니까 FEA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영상 쪽 하실 때는 왼쪽에 보면 펠로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펠로 에이전트.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서 펠로 에이전트에 보면 제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유튜브 영상 요약 도구라는 게 저한테는 두 번째에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예, 요게 GPTs나 GPTS 있잖아요. GPT 스토어 그쪽이나 아니면 제미나이의 잼 같은 그런 게 여기 펠로 에이전트예요.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여기 유튜브에 우리들 교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했던 거 내용이 있는데 요 주소만 상단에 주소 있지요? 예, 요 주소만 가져다가 여기에다 지금 들어온 거는 에이전트에 여기 영상 도구로 들어왔어요. 유튜브 영상 도구. 그냥 주소만 붙여놓고 바로 파란 버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은 그 영상 자체를 읽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상의 그 이미지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스크립트 부분을 읽는 것 같아요. 그걸 읽은 거를 이렇게 오늘의 본문 및 주요 메시지 바로 추출하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인적인 간증 포함된 거 그거 분리하고 그 다음에 적용과 결단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용만 놓고 보면 그 릴리스보다 못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또 가져다 쓰기도 꽤 괜찮아요. 우리가 대부분 요약하면 텍스트를 가져다 쓰지 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리고 릴리스도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 내용 관련해서 채팅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끝내고 나서 아래서 곧바로 채팅을 이어가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요거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릴리스는 그거 몇 번 하고 끝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데 10분, 20분 기다리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그리고 요 하단에 요 자리 보시면 답변 복사 자리 있잖아요. 요거 복사해서 쓰시면 갖다 이용하시기가 괜찮더라고요. 예. 전에 요거 복사했을 때 생겨나는 요 별표 2개 막 이런 마크다운에서 생기는 그거 메모장에서 없애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하나씩 지우는 거 말고 교체하는 거.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해주셨는데. 예.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메모장으로 가면 그냥 메모장이 제일 편하니까 붙여 넣으면 요런 식으로 얘는 지금 없네요. 얘는 없어요. 마크다운이 얘는 괜찮네요. 그런데 얘 말고 예를 들어서
뭐가 마크다운이 잘 붙냐면 챗GPT, 우리가 흔하게 쓰는 챗GPT가 마크다운이 좀 많이 붙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챗GPT 내용 이렇게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복사를 떴어요. 이렇게 예, 하거나 딴 데서 하거나 하게 되면 그냥 복사를 떠서 메모장 이렇게 보면 요 사이사이가 별표 2개가 붙는데 사실 뭐 익숙해지면 이것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보는 페이스북이나 딴 데다 인용을 하려다 보면 이게 거추장스러울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는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는 이때 키 기억하실 건 컨트롤 H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키 기억하기 싫으시면 메뉴에 편집 메뉴에 바꾸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하고 위에다는 별표 2개 넣고 아래는 비워놓은 상태에서 요 바꾸기 창이 떴을 때 이야기예요. 요거 요럴 때 위에다는 별표 2개 아래는 비워놓고 모두 바꾸기를 하면 여기 지금 별들이 많죠. 본문 안에 이렇게 바꾸면 한꺼번에 싹 없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싹 없애시면 돼요. 별 2개인 경우가 제일 많고 불편하고 그 다음에 샵 여러 개로 제목 표시한 자리 그 샵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 그것도 거북하면 이 방식으로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상세 설명에다 붙여 넣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역으로 우리가 유튜브 상세 설명에다 이렇게 본문 요약한 내용 같은 거를 넣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요 꺽쇠 있죠. 요 꺽쇠 요렇게 우리 화면에 이렇게 꺽쇠 한번 꺾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튜브 상세 설명에서는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것도 이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 꺽쇠 넣고 아래는 비워놓고 모두 바꾸기 하면 싹 없어지거든요. 다른 도구로 다른 부호로 바꾸셔도 되고 그래서 메모장 갖고 간단하게 약간 손질을 해서 그래가지고 다른 데 인용하시면 말끔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챗GPT 말고 여기 펠로에서 하는 거 조금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네. 펠로 유튜브가 네. 저기 자막이 있는 거는 되고 그냥 말로만 한 거는 자체가 이렇게 그거는 정리가 안 되네요. 그 자막을 막아놓은 것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그걸 구분하는 방법, 예, 그거를 보시면 여기 들어갔을 때 요렇게 들어가면 요 아래쪽에 여기 설명 있는 자리 있잖아요. 예. 설명 있는 자리 더보기를 누르면 더보기 안에가 스크립트 표시 단추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더보기에 스크립트 표시라는 단추가 예.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요게 들어있으면 예. 그럼 되고 예. 요게 안 들어있으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거는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도구들이 이 스크립트를 읽어서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에 있어야 대부분 됩니다. 이걸 수작업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종종 수작업으로 쓰는데 저는 펠로까지만 지금 이야기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니까 스크립트는 있는데 분류가 잘 안 되거나 펠로가 분석해 주는 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상세하게 하고 싶다. 내용을 그때 쓰는 방법 이야기 드릴게요. 그때는 여기 전에 한번 하긴 했는데 스크립트 표시를 한번 눌러주면 상단 오른쪽에 스크립트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상단 오른쪽에. 그러면 이때 여기 점 3개 눌러서 스탬프 전환을 눌러줘야 요 앞에 숫자가 다 빠져요. 몇 분 몇 초 자리가. 그러면 싹 빠지죠? 그 상태에서 요 첫 줄의 앞부분에 커서를 놓고 쭉 여기서부터 마우스를 누르고 쭉 긁어내리면 이렇게 맨 아래까지 다 복사가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이렇게 복사 이렇게 한 걸로 해서 넣어주면 좀 쉬운 게 원래는 그 유튜브 주소 자체를 그 받아주는 데들은 직접 하시는 게 좋고 안 받아주는 거는 요 방식으로 해서 컨텐츠를 전부 뽑아가지고 맡겨서
조작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면 자기가 알아서 요약을 해버리잖아요. 또는 한 번 한 다음에 밑에서 추가 질문을 막 해갖고 내용을 또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뽑으면 내가 필요한 걸 처음부터 막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병행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자, 원장님은 뭐 제일 최근에 쓰거나 들으시거나 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게 좀 쓰고 있고, 주로 이제 챗GPT를 쓰다가 제미나이를 이번에 이제 그 금액 그 내는 걸로 해서 바꿔서, 그래서 이제 그쪽을 주로 많이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제 그 차이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조금의 차이들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쓰다가 보니까 챗GPT에서 그게 뭐 하루에 쓰는 용량이 다 돼서 5시간 이후에 새로 이렇게 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챗GPT 쓰다가 못 쓰고 이쪽으로 제미나이를 지금 다시 이제 어제 그날 썼는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하고 해갖고는 이쪽으로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보면 이제 메모를 하느라고 보통 그 시간을 썼다 보니까 다음 부분을 놓치거나 그 메모를 하다 보면 메모 자체가 그 다 안 되고 빨리 지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예 그 제미나이를 켜놓고 챗GPT를 켜놓고 그걸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결 좀 낫고, 처음에는 이게 말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 같은 거 할 때 그 조금 뭐라나 오타?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가 좀 약하던데 제미나이가 오히려 더 정확하게 처음엔 잘 못 들어도 그걸 수정해서 하는 건 제미나이가 훨씬 저는 낫더라고요. 낫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뭐 성경을 찾으면 뭐 하나님 첫째 날은 뭘 하셨냐 이렇게 물으면 제미나이 챗GPT는 첫째 날에는 뭘 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제미나이는 창세기 1장 몇 절에 이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써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미나이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딴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뭐 거의 없어서 그러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펠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펠로는 그 챗GPT나 이런 데서 해서 그거를 이제 그 마인드맵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 쪽으로 해서 펠로를 계속 사용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제 영상 아까 했더니 하나는 그 말로만 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우리 옆에 이제 꾸민 아침에 하는 그런 화요일 날 하는 그런 그 띄워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래 그거 하나는 옛날에 만들었던 그냥 말로만 했던 영상이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올렸더니 자막이 없어서 그건 안 됐고 지금 거는 다른 거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안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그 표시가 돼 있는 거가 요즘 있는 거는 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시간이 뭐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보면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훨씬 좋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20분 동안 들으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한꺼번에 그게 되더라고요. 이거 무슨 전화지? 전화 좀 받아보겠습니다. 왕 실장님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네, 최신 AI 동향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픈 AI가 이제 AI 디바이스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공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안경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디바이스를 지금 오픈 AI와 전 애플 디자이너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판매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그 형태가 어떤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이제 퍼블리시티 AI를 인수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쉬리가 많이 보강이 되겠고. 실장님 화면은 혹시 공유하고 계신가요? 화면은요?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쉬리가 이제 많이 보강이 되겠고 또 AI 역량의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발전을 할 것 같아서 관련 소식에 따라 주가가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CEO들이 이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을 경고를 했는데 아마존, IBM, 메타 등 최고 경영자들이 이 AI가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근로자의 약 8%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기부 장관 후보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배경훈 후보가 지금 AI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3대 강국을 실현하는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산업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AI 활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산업 분야에서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24시간 뉴스가 방송을 이제 내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송출을 이제 했는데 24시간. 그러니까 전 과정이 다 자동화되어서 이 AI 뉴스팀이 이제 생성형 AI로 24시간 내내 뉴스를 제작해서 송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AI 관련된 규제와 정책들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AI 산업 부분에 더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산업 종목의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송, 의료,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산업별 AI 솔루션 도입을 이제 가능성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어서 제가 이제 한 주간 이제 활용했던 부분은 이제 라이브 코딩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구강용품 전산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다 구축을 해서 이제 완료 보고서도 쓰고 사용자 매뉴얼도 다 제작을 하고 해서 일단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소상공인들 에게 필요한 앱을 개발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시범으로 유지희 점장님의 그 점장 관리, 고객 관리, 이제 판매하고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데이터들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신규 이런 지점들 소상공인들에게 이 부분을 이 앱을 이제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플렛을 이제 처음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제작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리플렛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3개 정도는 무료로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비용적인 부담이 적긴 하는데 아무래도 리플렛에 이제 비하면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완전 비개발자잖아요. 저의 그 이제 명령 언어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한테는 조금 한계가 좀 있었고요. 어쨌든 제가
개발자의 언어를 더 많이 이제 습득해서 AI하고 이제 소통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좋은 바이브 코딩 툴을 이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주간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네, 유영진 대표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좀 전에 누가 전화 주셨나 했더니 그 패친 천강민님 전화 주셔가지고 초대를 제가 그룹 한 군데 한 모양인데, 근데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워갖고 전화하셨더라고요. 11시쯤 그때 다시 전화하시기로 하고 끊었습니다. 좀 전에 공 원장님 이야기 하셨던 거 그거하고 연관이 조금 되는 건데요. 제미나이가 다른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요 안에서 가장 큰 거는 골뱅이에요. 골뱅이 딱 누르는 순간에 내 구글 캘린더, 그 다음에 내 구글 킵, 내 할 일, 내 지메일, 이런 것들을 바로 지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목 안 해도 기본 어느 정도는 얘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지목을 해가지고 하면 더 정확하고 이게 되는데, 근데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최근 메일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5개 뽑아줘. 요런 식으로 그냥 하면, 사실 다른 AI들은 이거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거든요. 아니면은 하려 그러면 이제 연결 작업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복잡해져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하면 워크스페이스 연결을 자기가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계정이 구글 계정으로 다 통일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 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료에서도 기본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쪽에 되면 훨씬 더 이제 속도나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누르면 이제 해당되는 이메일로 연결까지 다 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 골뱅이가 제일 크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구글 서비스들하고도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추가해가지고 곧바로 연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를 가능하면 좀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구글 드라이브를 쓰신다든가 하시는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포토 쪽으로 사진을 연동해 놓으신 분들 경우는 원장님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또 더 있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쪽 중심으로 많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재근 국장님은 어떤 한 주간 새로 배우시거나 들으시거나 아니면 활용해 보신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최근에? 오늘 스터디에 토론에 올려놨는데요. 네. 단톡방에 보니까 조은식 원장님이 오뚜기 계열사에 가서 강의를 하셨는데, 네네. 강의하신 내용 중에 AI 에이전트를 소개하는, 그걸 업무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목만 있어가지고 AI 에이전트가 뭔가 하고 이제 봤더니, AI 에이전트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 보는 용어여가지고 그걸 토론방에 올려놨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챗GPT는 맨 앞에 단어가 붙어 있듯이 채팅 서비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답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냥 자료 첨부해서 주고 그다음 결과물을 얻고, 요 정도 선들을 대부분 AI 챗봇들이라고 부르고, 챗봇 서비스. 근데 거기에서 사실 끝난 건 아니고 이미
두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그걸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도구들, GPT-S 있잖아요. GPT-S나 그다음에 제미나이의 잼이라든가 방금 전에 또 펠로에서 보셨잖아요. 펠로 에이전트라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펠로 에이전트 혹시 하셨을 때 아까 들으셨을까요? 네. 예. 펠로 보시면 왼쪽에서 각 분야 전문 에이전트로 해갖고 하는 요 방식까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AI 에이전트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예, 그게 젠스파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젠스파크 들어가시면 아예 첫 화면부터가 젠스파크 슈퍼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시키면 보통 어지간한 그 일반 챗봇 도구들은 그냥 답을 먼저 만들기가 급급해요. 답이 쫙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 종류가 AI 챗봇. 그리고 AI 그 에이전트들 종류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정의하는 거를 자기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정부의 웰다잉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제안을 내가 하나를 하고 싶어. 근데 요런 분야로 해서 인천 지역으로 한정해가지고 요런 범위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자기가 그 어떤 순서로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 갖고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요거를 자기가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 자원 소모가 되게 커요. 이게. 그래서 그 일반 챗봇 서비스들 경우는 허용량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AI 에이전트들은 대부분 양 제한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하면 그러면 이제 유료로 넘어가라든가 유료로 해도 횟수 제한이 걸려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MCP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교육을 해주거나 설정을 해줘가지고 일하는 대로 그대로 해갖고 내가 시킨 대로 해서 일 처리를 자동화해라. 이걸 해주는 계열들이 이제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그거는 정기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 되면 한 주간 있었던 내용들과 내 업무 분야를 결합해서 내가 그 AI 스터디에서 발표할 자료를 만들어줘. 7시까지 나는 8시에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서비스로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각 이제 회사나 그런 데들을 위해 가지고 그 회사의 담당자 업무 있잖아요. 주로 이제 반복해서 하는 일들도 있고 기획 업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함께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시는 쪽에도 자료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 실제 하시는 일에 진짜 필요한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면 좋냐면 나 바빠서 다른 거 못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 바빠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보통 우리가 좀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온 부분 중에 로봇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종류 아닌 거. 그러니까 실제 실행을 해야 되는 종류는 지금 조금 기다리면 그거는 이제 한 내년부터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올해까지는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선까지, 요 선까지는 할 수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4분이어서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 실장님 뭐 이렇게 마무리 말씀하셔야 될 거 있으시면. 예. 네, 없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각자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의 내용도 좀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그 과제를 저희가 스터디 모임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본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을
이제 자동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쁘신 분은 먼저 나가시고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1분 내로 짧게 소개 한번 할 테니까 바쁘신 분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갈게요. 요거 그 구글 그 요거에서 노트북 LM이잖아요. 얘한테 제가 날마다 이렇게 공부하면 유튜브에서 뽑아낸 텍스트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에다가 뭐라고 첫 질문을 했냐면 참여자별로 이 안에 여러 명이 참여를 그간 했을 거 아니에요. 참여자별로 각자의 사명, 중장기 목표, 현안 과제, MVP죠. 전문 분야, 그 다음에 운영 가능한 자원, 주요 경험을 정리해줘. 이렇게 먼저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공원장님 거부터 해가지고 치아로 사랑을 전하는 것, 지구촌 의료 약자들의 삶을 돕는 치과 의료봉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명은 그렇게 하고 전문 분야, 그 다음에 그 운영 가능한 자원 이런 것까지 싹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영진 이렇게 쫙 해주고 강균남 대표님도 나오고 진재근 선생님, 예, 정병원 대표님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 매니저님도 여기 나오네요. 예, 장필규 소장님 싹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건에 대해 누구와 누가 어떤 식으로 협력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핍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목록을 만들어줘 했더니 아래 쫙 만들어줬어요. 완전히 이렇게 그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닌데 이게 지금 제가 추구하는 그런 그 AI 활용법 있잖아요. 전 국민한테 이걸 서비스하면 지금 우리 몇 명이서 하면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에 극히 제한이 돼요.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국민이 먹고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자원 소모는 적은 그 구조가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요즘 연구 중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진도를 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